화가 왕한 경우가 있어요. 화다금소라고 하죠. 이 말은 이제 토다매광과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토다매광과 반대말이에요. 화다금소는. 그러니까 화가 지나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화다금소는 금이 금생수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통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치 않는, 즉 팔리지 않는 물건만 만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금생수에 원활함이 없는, 원활하게 금생수를 하지 않으면 화다금소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팔리지 않는 물건만 계속 만드니까 그 물건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물건의 효용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된다. 이게 이제 화다금소의 추절의 화다금소. 하절의 화다금소와는 의미가 다르죠. 화가 지나쳐서 화다금소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아무리 많아도 사지 않는, 쳐다보지 않는 쓸모없는 물건만 만드는 거예요. 금생수가 안 돼서 화다금소가 되는 거예요. 화가 왕해서 화다금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생수 된 수가 화를 제압하지 못한 거란 뜻이에요. 금생수 된 수가 화를 제압해야 된다. 이거는 소비자는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치 않는 허접한 물건만 만든다는 뜻이에요. 안 팔리는 물건을 만든다.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하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품만 쌓이죠. 그러니까 화가 지나치게 많아서 화다금소가 되는 거. 수가 있어도 이 화를 대항하지 못. 이건 대개 이제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과 같아요. 물건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사람인 경우예요. 금이 물건이 아니고 사람인 경우예요. 화가 금을 재련하는 것은 대개 신금을 말하잖아요. 금소가 되는 것은 대개 신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화가 너무 과해서 신금이 수를 금생수하지 못하게 하죠. 자기보다가 실력이 월등한 인물이 주변에 많아서 지위나 업적이 평가절하되는 걸 말해요. 자기 지위나 업적이 낮아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화가 과하다는 것은 경쟁이 시작되었다. 경쟁이 시작되었다. 최고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이제 경쟁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보다가 더 월등하게 뛰어난 인물이 내 옆에 있어서 나의 경쟁력이 처참하게 떨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면, 내가 만든 물건의 가치보다가 경쟁자가 만든 물건의 가치가 활용도가 더 높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화가 완강하고 수가 화를 제압하지 못하면 화다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을 생산하고 그 사람의 실력이 경쟁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보강을 해서 경쟁에서 우수하게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금생수 된 수로 화를 제압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나가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재개발, 재활용할 때 금생수라고 하는 활용도가 있어야 화급금을 하는 거예요. 금생수가 안 되었을 때 화급금을 한다. 이 말은 재개발을 해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다시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도 대개 화급금으로 재련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재련을 해도 금생수가 안 되면 공부는 많이 해도 취직은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생수가 안 되면, 금생수가 될 때 자기 자신을 재활용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대운에서 오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만 연운에서 오는 경우는 상당히 짧게 가죠. 그러니까 연운에서 금생수하고 이제 화급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행 따라 바뀌는 사람이다라고 통변을 하시면 돼요. 물건이라면 어때요? 유행 따라 바뀌는 물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절은 이 화와 수가 금을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금이 토로 의해서 병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화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토가 화를 가려서 금이 병을 들게 되죠. 이 말은 자기가 시대에 맞는 능력이 없어서
그 시대에 맞게 활용할 능력이 없어서 시기에 맞는 적절한 능력이 없어서 자기 가치를 못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 자질이 되었거나 뭐 이제 그 조직에 자기 자질이 되었거나 일단은 뭔가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다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목으로다가 인화를 해서 공부를 해와야 되겠죠. 학력과 지식을 다시 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토가 금을 가려서 토다 매금 시켜도 병이 돼요. 이건 금이 병든 거예요. 이때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치가 경쟁력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적에 대한 경쟁력이 약한 거예요. 토다 매광은 내 실력, 능력이 부족한 거라면 토다 매금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실적에 대해서 남들보다 경쟁력이 약하다. 이때 이제 목이 소토를 하면은 다시 재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금이 매금이 되었다는 것은 재가공을 하라는 뜻이에요. 포장을 바꾸거나 무슨 말이나 광고를 잘하든지 응용력을 발휘하라는 뜻이에요. 고유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활용이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가 높아서 벌린 작당이에요. 토가 높은 건 무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의 문제는 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탁해졌죠. 그러면 경금으로 개가천선하라는 뜻이에요. 탁한 것이 그 사람의 가치니까 음성적 자질로 부만 쫓지 말고 경금으로 개가천선해서 갱생해서 좀 선한 일 좀 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죠. 그럼 만약에 경금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금이 약인데 경금이 와서 금생수를 함으로써 내가 개가천선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지금서부터는 도덕적으로 법도 잘 지키고 착한 일만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죠. 금생수가 정확히 되면은 사회적으로 귀하게 돼요.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금생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때는 회의감만 일어나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즉 말해서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활과 생존에 대한 갈림길에 봉착하니까 경금이 오면 금생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금이 있는데 수가 다하면 아까 수다금침이라고 했죠. 금이 침몰한다 그랬죠. 그때도 이제 물건의 가치가 유통이 될 만한 게 아니고 별로 쓸모가 없는 물건이란 뜻이니까 경금으로 좋은 물건을 보강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상부상조라고 하죠. 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물건을 다시 받아다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가치가 타인들보다가 떨어지니까 실력이 좋은 박사들을 모셔다가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공장을 돌려야 된다. 이런 것은 주로 진금이 경금을 약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로 이제 술을 막아서 쓰는 것은 가치는 좋은데, 무토로 이제 술을 막는다는 것은 가치는 좋은데 고객들이 물건을 몰라주니까,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주니까 계몽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화가 왕해서 금이 약해지는 경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경쟁자보다 자꾸 가치가 뒤떨어지는 거예요. 화가 왕해서 금이 약하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잘난 놈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금생수를 원활하게 해줘야, 경쟁에서 우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금생수가 되지 않으면, 금생수가 안 되면 화가 왕하지 않아도 화다금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그 가치나 활용도가 없는 물건을 만들고 활용도가 뒤떨어진 전공을 가진 사람, 비인기 전공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또 금생수가 되어도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아무리 인기 직종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1인자가 될 수는 없어요. 금이 금생수가 되어서 활용도가 높은 것을 화극금으로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추절의 병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왕절은 화로서 같이 만들기, 수로서 같이 알리기, 요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병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금왕절은 되게 용신이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금생수를 해야 되니까 금이 용신이죠.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목이 용신이죠. 잘못되면 재교육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생활로 실력을 많이 쌓아서 능력화 시켜놔야 되겠죠. 금생수로 사람들한테 좋다고 알려줘야 하는 사주가 있어요. 시기로 봐서 목생화는 대개 추분까지는 같이 만들기가 우선이에요. 금생수가 안 되면 유통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돼요. 이때까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한다면은 상담만 하고 광고는 누가요? 손님들이 대신 해줘요. 그러면 금생수는 추분 이후죠. 추분이 지나면 먼저 금생수부터 해야 돼요. 추분 이전은 목생화, 추분 이후는 금생수.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말고요. 시기가 추분 이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늙었으니까 익었어. 농인 게 아니라 이제 익을 대로 익었으니까 빨리 가서 알려야죠. 자기가 가진 실력만 가지고 빨리 알려야 돼요. 가치를 알려야 돼요. 그런데 힘든 것이 있어요. 추분 전에 금이 너무 왕하면 가치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3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나이가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30년이 지나면 뭐예요? 나이가 이미 50살이 돼버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제발 이때 추분 전에 금이 너무 왕한 경우에는 목표를 높게 잡지 마라. 추분 후에는 금이 너무 약하면 가치를 아무리 만들어 봐야 큰 가치가 나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바꿔야 돼요. 물건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아이템을 계속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이 너무 약하면 초지일관 하지 말고 바꿔가면서 일을 해라. 옷장사 하다가 카페 운영해라. 너무 오래 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추분 전인데 화가 약하면 능력을 크게 만들지. 그러니까 행정고시 이런 거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급공무원 보라고 하시면 돼요. 미스코리아 되겠다고 자꾸 성형수술 하지 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화가 너무 지나치면 고생만 하고 일은 즉 결과는 작은 거예요. 온종일 가서 노가다 했는데 품값 10만 원. 그러니까 힘든 일 하지 말고 머리를 굴려라. 추분 후에는 금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 물건만 계속 만들고 즉 공부만 계속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두리에서 살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살아라. 자리가 좋은 데로 이사를 가라. 좋은 물건 가지고 작은 시장에 가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수는 왕하고 금이 약한 경우. 소비자는 많은데 물건은 조금씩밖에 안 나오니까 주문 생산이라고 해요. 금이 많고 수가 적으면 재고를 염두에 둔 생산을 해야 돼요. 대량 생산해서 절반만 팔고 절반은 남아도 돼요. 그러면 10개를 만들어서 10개를 다 팔아도 본전이다. 그러면 망하는 장사죠. 그럴 때는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말을 해줘요. 원가 절감. 금이 작은데 수가 왕하면 물건을 많이 안 만드니까 필요하면은 네가 와서 찾으면 만들어주니까 주문 생산이죠. 주문 생산은 그만큼 가치가 높아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K 방산이 뜨고 있더라고요. 폴란드에서 막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주문 받은 것만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은 작은데 수가 왕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약을 받아야죠. 예약을. 하나를 팔아도 10개 판 것만큼 가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화급금을 하면은 가치가 높아지고요. 토국수를 하게 되면 이제 단골들만 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사주에는 금생수만 한다. 그러면 손님들한테 필요한 것을 계속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토국수로다가 수를 맞게 되면 손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국수하고 금생수 하면, 토국수하고 금생수 하면은 이렇게 매니아층, 팬덤, 개딸, 단골 고객들이 이제 생긴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이에요. 수가 약해서
계속 금생수 하는 것은 매니아가 아니에요. 그냥 고객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다금침을 무토로 조절하면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유통망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아들만 가져가게끔 토가 개입을 하니까 시기 적절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뭐가 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다금침이 되면은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망이 별로 없으니까 토로다가 수를 막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죠. 토가 약이 되니까 수다 했을 때 토가 약이 되면은 가격이 비싸져요.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수다금침이 되었으니까 소비자가 많잖아요. 근데 토국 수로다가 소비자가 물건을 보지 못하게 숨겨 놓아야 돼요. 이거를 매점 매석이라고 해요. 저장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물건 없어요, 우리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니까 이거를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금은 있는데, 물건은 있는데 토로 숨겨놨다. 창고 안에 숨겨놨다. 중요한 물건을 숨겨놓고 들어 속으로 암암리에 거래를 하는 것들이죠. 뭐를 숨겨놨다는 말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시간이 가면 가격이 오르는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언제냐? 대개 경금으로 금생수 할 때 오른다. 토국수로다가 물건을 숨겨놓고 있으면 금생수 할 때 물건이 오른다. 그래서 병약을 사주에 적용해서 활용하려면 운국에서부터 병약이 있어야 대격이라고 해요. 대격. 운에서 오는 경우는 대개에 갈등을 느끼거나 회의감을 가져올 뿐이에요. 운에서 약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미가 있어요. 기미. 약으로 왔는데 그 약이 장생을 가지고 있거나 생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미가 있다라고 해요. 대개 장생을 얻어야 돼요.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오행에 썼는 게 아니죠. 간목이라 하면은 어디서 장생을 해요? 해에 장생을 하죠. 경금이라고 하면 어디에 장생하죠? 사에 장생을 하죠. 그런 기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지를 얻지 못하고 그냥 약이 왔다. 그럼 거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될 때까지는 그 대운은 보지 않고 그냥 사주만 보는 게 나아요. 병약을 하려면은 병약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약으로 전체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왕세 강약부터 기세의 파악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금왕절의 용신은 수와 화다. 그럼 병약 용신은 목과 금이다. 금생수 해주고 목생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주에 수화가 다 있으면 재개발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되죠. 평범한 삶이라고 해요. 수화가 잘못돼서 수화가 죽어야 목이 목생화를 하게 되고 금이 금생수를 하게 돼서 자기 인생을 다시 재개발하게 되니까 더 발전되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왕절은 금을 용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병이 들었을 때만 목과 금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 시기를 잘 본다는 것은 화생토가 된 거예요. 계절에 상관없어요. 이건 화생토 토생금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능력을 만들어요. 화생토가 된다는 것은 그 시기를 보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토생금이 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능력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사주에 화생토만 되어 있으면 컨설팅 전문가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화생토 토생금까지 되면 시기에 맞춰서 능력을 준비하니까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화생토는 안 되고 토생금만 되면 뭔가 일관성 있게 능력은 준비하지만 때에 맞추지 않으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금왕절의 금생수는 활용도가 높은 가치가 돼요. 화극금으로 만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목생화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수가 지나치면 음성적 능력이라고 하고 금이 지나치면 제거품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해요. 망하는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망하는 능력도 능력은 능력이죠. 시험 볼 때 하나씩 밀려 쓰는 능력이라고 해요.
1번 2번에 쓸 걸 2번에 쓰고 2번에 쓸 걸 3번에 쓰고 이게 이제 금다수탁이에요. 금다수 이런 능력. 그래서 금다수탁에서 임수의 거리를 조정하려면 임수의 거리를 조정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수의 거리를 조정하려면 기토가 있어요. 임수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은 기토예요. 진금이 금다수탁해서 수로 물건을 여러 개 쓰는 것은 기토로 해야 돼요. 임수의 거리 단위를 나누어서 여러 개로 수를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은 기토가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해요. 임수를 무토로 막으면은 쪼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다수탁을 경금으로 수를 맑게 하는데 임수를 쓴다는 것은 약보다가는 생존 문제일 수가 있지만 그것도 약은 약이에요. 금다수탁되어서 경금으로 치료하는 것은 정신을 치료한다는 거죠. 정신을. 신금이 개수로 금다수탁하면은 이게 경금이 약이죠. 토를 쓰지 않아요. 경금을 써야 돼요. 근데 신금이 임수로 금다수탁을 하게 되면은 토를 써요.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신금이 임수로 금다수탁하면 경금을 써야 돼요. 신금이 임수로 금다수탁하면 토를 써야 돼요. 신금이 금다수탁을 하는데 임수를 쓰면은 이사를 가야 돼요. 신금이 많아서 개수가 수탁이 되었다. 그러면 경금을 쓰라고 했죠. 경금이 없으면 정하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경금으로 해야 되는데 임수로 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물건이 아니고 있던 물건을 그냥 쓰는데 이사를 가야 돼요. 거기에서는 쓰지 못하니까 장소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신금이 개수를 탁하게 했는데 이 탁한 것을 임수로 정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사를 가라는 뜻이다. 임수가 금다수탁된 뒤에 이제 신금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품목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것과 리모델링해서 아이템을 바꾸거나 품목을 바꾸는 것이 다르죠. 주관을 임수가 주관을 하면은 뭐예요? 신금을 바꿔야 되죠. 이것이 수왕절이냐 금왕절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요. 수왕절에 금다수탁을 임수가 주관하면은 메뉴만 바꾸면 되지만 금왕절에 금다수탁하면은 이사를 가야 된다. 신금과 임수로는 수다 금침도 될 수가 있고 금다수탁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 임수로 수다 금침이 되면 무토로 막아서 매니아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수가 신금을 설계해 가는 것은 그것은 왕세 논리예요. 왕세 논리. 목을 생하려고 할 때 신금을 설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생할 때 신금을 설계하는 거지 금생수 할 때는 설계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임수가 수생목을 한다. 그러면 임수가 수생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화왕절이거나 화에 의해서 목생화가 될 때 임수가 신금을 설계해요. 이때 설계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설계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세 강약과 병약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임수와 목으로만 수생목을 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수생목이 잘 안 돼요. 목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화가 목을 키울 때 임수가 수생목을 하는 건데, 임수가 수생목을 하려면 토로 막고 목으로 소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왕절에 목생화가 되면은 임수가 비가 되어서 열을 식히는 수생목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열을 식혀서 수생목을 해서 목이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공부하는 수생목이 아니라 환경을 읽어내는 수생목, 현장형 수생목이라고 해요. 책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현장의 수생목, 지혜의 수생목이에요. 임수가 수생목하는 것은 이때 신금이 있으면 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죠. 왜? 신금이 설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다시 또 경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것은 금왕절에 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추절에는 수생목이란 건 없어요. 추절은 금을 키우는 계절이지 나무를 키우는 계절이 아니란 뜻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헷갈리게 되면은 기세 판단에서 왕상휘수사나 왕세강약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왕상휘수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왕세강약이에요. 왕세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기준하는 거니까 나중에 공부해도 되고요. 왕세강약을 먼저 하는 것은 만약에 왕상휘수사보다 왕세강약을 먼저 한다는 것은 이 왕세강약이 생긴 것은 명리학에 접목이 된 것은 아직까지 100년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잘 사는 법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일간 중심적이라고 하고요. 우리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방법은 월지 중심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기여도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한테 기여를 하는 것은 월지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왕상휴수사예요. 모광절이면 목이 왕해야 되고 화왕절은 화가 왕해야 되고 모광절은 목이 왕하고 화는 어떻게 돼요? 목에 생을 받아서 생왕해야죠. 생을 받아서 생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사주를 볼 때 기운에 참작이 안 되니까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봄은 수생목 하는 거다, 여름은 목생화 하는 거다, 가을은 화극금 하는 거다, 화생금 하는 거다. 실력을 만들었으면 주분 이후에는 금생수를 해야 된다. 동절은 금생수 하는 거다. 이런 것은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 이 금생수가 화생토, 토생금 된 금을 금생수 하는 것은 동지까지고, 동지 이후의 금생수는 수생목을 하기 위한 금생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동지가 이틀 전이다. 동지 이틀만 지나면 동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전제도 있겠죠. 동지가 지나서부터 금은 뭐가 돼요? 우물이 되죠. 창조력, 깊은 생각, 아이디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요? 하지까지 가죠. 그럼 하지가 지나면 그 금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느냐, 공부를 많이 하냐, 사색을 많이 하냐 하는 금과 얼마나 당금질을 잘해서 일을 잘하느냐 하는 금이 동지와 하지로 나누어서 있어요. 그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한 금이냐, 금생수 수생목한 금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매칭이 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이 화극금한 금의 금생수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의 셈이라고 하죠. 내가 그동안에 이루고 가꾸어온 결실이라고 하죠. 이번 가을 학기 강의는 이러한 병약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여기에서 이제 억부용신이 가미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제가 병약용신, 억부용신을 강의 제목으로 했습니다만 병약용신만 하기에도 사실은 벅찰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다양하고 깊이가 있고 내용이 많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억부용신은 다음 학기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 어차피 명리에 발을 들였으면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별로 발전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3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끝까지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삼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든 상담을 하든 끝장을 보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